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헌법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니까 제일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보장해야 돼요. 그게 자기보장적 성격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법률.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거. 그 다음에 명령. 그래서 이건 이제 행정부에서 제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화에서 이건 이제 분권한다는 측면에서 조례하고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무슨 법 그럼 여기라 그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규범적인 성격이어서 우리가 이제 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라 했을까요? 맞춰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개로 보면은요.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법은 이렇게 누구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고요. 특별은 그 중에 일부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으로 끝나면 다 법률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우선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하느냐?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법이 항상 일반법이 우선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 형사 책임을 묻는 형법이 있어요. 형법. 이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범죄와 그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 규정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각 형벌에 대해서도 정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책 이름에서 보다시피 죄와 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앞에 따서 죄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죄와 형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형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 중에서는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무슨 법? 군형법. 그럼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군인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면은 그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뭐냐? 만약에 이제 형벌 중에 제일 높은 게 사형이라는 걸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형이 사형, 징역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금고. 요건 이제 둘 다 한 달 이상 갖다 가두는 건데 이거는 일을 시키고 이건 일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사형징역 금고 자격 상실 이건 나중에 또로 다 나옵니다. 자격 정지. 이거는 이건 말 그대로 형사 책임을 묻는 건데 행정상의 책임하고 다르게 그래서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운전면허 정지, 영업 정지 이런 행정상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권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영원히 없애버리는 거, 일정 기간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 벌금 5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요 아류들이에요. 그래서 사형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구류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 이하로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료. 과료는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그죠? 얘는 이제 이것의 아류. 요것의 아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했던 돈들 혹은 범죄에 제공하려고 했거나 범죄로 인해서 득하는 것들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것도 형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이제 중형이고 여기 가면 경하는형인데 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교수라는 것이 이렇게 실이 교차되는 거죠. 머리를 중심으로 교수형을 집행하는 거로 돼 있고
군형법에서는 이게 총사령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형. 그러니까 군인은 이제 아무래도 예, 무관들이다 보니까 총 맞는 게 이제 그게 명예롭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선고만 하지 실제 집행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사형이 집행 날짜가 잡혀서 사형을 선고를 해서 집행 날짜가 잡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집행관이에요. 제가 집행관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이면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형법에서는 교수형이라고 돼 있고 군형법에서는 총사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가 군인인 거죠. 그러면 군인이면 이 법이 적용되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면서 군인이니까 그죠? 또 이걸 따지면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이때 뭐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매달아 놓고 총 쏘고 이런 총살이 아니라 총사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교수형이 2018년 1월 1일부로 전기의자형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전기의자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걸 싹 없애고 요게 싹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폐지되고 요게 이제 새롭게 이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교체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법조문이 상문법 패턴화에서 불문법이 이제 판례니까 상문법전이 없고 만약에 빠지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요 리비전 형태라 그래요. 리비전 형태. 그러니까 법조문이 되게 깔끔합니다. 없애고 요게 딱 들어오고 헷갈릴 염려도 없고. 근데 덜어는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이 조항이 그대로 버젓이 같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어멘드먼트 방식이라 그래. 어멘드먼트 방식. 이건 증보형, 이거는 개폐형, 이거는 증보형.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미국 연방헌법이 미국은 불문법기 국가인데 연방국가여서 이 헌법처는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원래 있었던 것을. 그래서 뭐 술 먹지 마라 해서 한참 받아보면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법전을 보는데 여기는 술 먹지 말라고 여기는 술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헷갈리죠. 이때는 뭐가 우선하냐면요. 어멘드먼트 방식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를 교수형이 있는 그대로 해서 전기의자형이 또 추가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야 뭐 교체가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설사 뭐 이 리비전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착각해가지고 안 없애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이거를 국법조항이라 그러고 이걸 신법조항이라 그러고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예. 신법이 항상 우선해요. 우리 상식하고 맞죠?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 이겁니다. 이 두 법률 조항하고 헌법하고 명령하고 법률 헌법이랑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하겠죠? 예, 항상 상위법이 우선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이 신법 우선의 원칙. 서로 충돌하면은요 항상 저순서예요. 상위법이 우선해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A라는 법이 테러방지법이 뭐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효력이 생기고 있어. 테러방지법이. 근데 헌법은 1987년이야. 뭐 7월 12일에 제정돼서 17일에 공포가 됐는데 아니 이거 7월 10일이 아니라 1987년이죠. 우리 재헌헌법이 7월 12일에 제정돼서 7월 17일에 공포돼서 그게 재헌절이 돼 있고 1987년이어서 헌법은 나이가 30살이 넘었어. 근데 테러방지법은 엊그저께 만든 거야. 1년 전에 만든 거야. 2년 전에 만든 거야. 이러면 이게 우선인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우선이고요? 상위법이 우선이고. 같은 등급끼리는 특별법이 우선이고. 같은 특별 영역, 같은 일반 영역에서는 뭐가 우선이고요? 신법이 우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아주 법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벌의 종류는 한번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신법,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서는 이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법률은 성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 불문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문법계 국가인데 불문법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문법계 국가라는 얘기는 성문법이 원칙이라는 얘기지
예외적으로 불문법이 또 있습니다. 이유는 법률로 모든 행정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정해서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법률을 막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전에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서로 쫑이 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죠. 옛날 법대로 하면 하지 말았는데 지금 법대로 하면 하라고 돼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법끼리 충돌할 때 이건 이제 법원이라 그래요. 법원, 법의 존재 형식 정확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원자 쓰면 이거는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이라고 하는 그 재판하는 법원의 장소를 말하고 이 법원이 아니라 법원 이렇게 쓰면은 법의 존재 형태 근거. 그래서 우리는 법원은 우리는 성문법계 국가야. 성문법의 형태로 법원은 존재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불문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해서 막 쓰다 보면 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 2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3번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만들다가 쫑나는 경우, 충돌하는 경우가 방금 같은 경우를 해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어,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들어가요. 보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불문법이 그러면 어떤 거냐?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 법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치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믿어요. 자, 이 두 개가 있으면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행정부 공무원이 되셨어. 법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서를 인감증명서를 떼주라. 그럼 여기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없어. 없는데 행정부가 계속 국민들이 무슨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떼줘버려도 돼요. 그리고 셋이서 밥 먹다가 참 나 이번에 인감증명 필요한데 그랬더니 둘이서 동시에 그러는 거야. 가서야 하면 해주지. 진짜? 그랬더니 또 몰랐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무슨 분위기? 바보 되는 분위기. 자, 그러면은 실제 그런 법이 있는 것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뭐 인감증명서 발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든가 국민들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없는 거지. 근데 계속 해주던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부할 의무가 있고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없어도 관습법에 따라서 그런 관습법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없어요. 관습도 없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야. 그럼 반복된 관례도 없고 반복된 관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법적 확신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더라. 그러면은 이때도 지켜야 될 거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이 조리가 사물 좀 재밌는 개념인데요. 사물의 이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에 따라서 해야 된다. 상식에 터잡아서 건전한 상식에 터잡아서 적합하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에 따라야 되고 없더라도 선례가 있으면 선례대로 관습법에 따라야 되고 관습법이 없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건전한 상식에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그 법대생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의 법원은 성문법계 국가다. 근데 성문법이 1차적 법원이라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법이 흠결이 됐을 때는 불문법도 들어간다.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만약에 성문법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를 헌법에도 그대로 갖다가 치환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러냐? 성문 헌법이라 그래요. 왜? 법으로 끝나면 법률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밝혀줘야지, 성문헌법. 자, 그러면 2번. 성문헌법이 없으면. 사실 성문헌법은 국민투표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충돌하기보다는 너무 빠져있는 조항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불문
때는 헌법. 불문헌법은 관습, 헌법. 관습헌법도 없으면 조리. 사물의 이치야 어차피 그 이치가 그 이치니까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비례평등원칙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요거하고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조리와의 서열을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뭐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특별법, 신법으로 하기 좀 그렇죠. 동급이긴 한데 어느 걸 특별법으로 볼까? 성문법의 규정이 흠결이 돼 있을 때 이런 걸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보충적인 효력만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효력만? 보충적인 효력. 보충적인 효력만 있다는 얘기는 요것을 성문헌법하고 불문헌법인 관습법이 서로 상충됐을 때 불문헌법이 성문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게 통설 판례인데 그렇죠? 성문법계 국가는 1차적 법원이 성문법이고 없을 때 스페어로 불문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충된 성문법과 상충된 관습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우선해야 되겠죠. 수십 년간 존속한 불문법이 있더라도 오늘 성문법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그날부로 죽어야죠. 왜? 얘는 이것이 없는 영역에서의 역할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명제도 가능하죠. 우리는 성문법계 국가라는 것은 1차적인 법원이 성문법이라는 것일 뿐 불문법은 항상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법에 흠결이 있는 수가 있으니까 그 흠결이 있을 때는 이런 걸로 불문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물론 미국은 헌법은 있습니다만은 법률은 불문법계 국가니에요. 그럼 그런 나라들도 성문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걔네들도 판례가 법이다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동하고 판례에 따라서 행정부가 처분을 하고 판례에 따라서 법원이 판결하고 이런 건데 판례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도 법에 흠결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성문법에서 흠결이 생겼을 때 불문법을 해결하듯이. 자기네들도 지금 법원의 판결이 누적된 게 판례인데 판결은 사법부는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누군가가 와야 그 사안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법의 속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우주 뭐 공학 혹은 뭐 자기 시면 사업 혹은 뭐 갑자기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분쟁이 돼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나라도 받아야 그게 이제 불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이 생기는 건데 지금 막 가상화폐 이런 문제 막 뭐 블록체인이니 뭐 해가지고 막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규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법이 흠결됐을 때 불문법으로 커버하듯이 일단 성문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동 액트라든가 액트라고 쓰면은 이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법이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의 어떤 사건 이름을 따서 무슨 뭐 예슬이양 액트, 뭐 예슬이 액트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문법이 쭉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서 국민의 행동, 행정부의 조치 이런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서 그게 법원에 갔더니 그 성문법에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판례가 누적이 되면 자동스럽게 얘네들도 대체가 되는 거예요.